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그 우리나라가 2천억, 2천억 불 투자하는 건가요? 자, 이래서 마무리됐는데 문제는 지금 그 오늘 투자자들의 한번 변모를 보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6,800억을 매도했습니다. 일별 현황을 보면 지금 이틀 동안 덜 사다가 지금 계속해서 1조 지금 1조 6,800억 거의 뭐 지금 계속해서 사오던 것들이 지금 그 노란봉투법이 24일 날 통과를 했죠. 24일 날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오늘 첫 어제는 이제 막판에 좀 샀고요. 오늘 6,800억을 매도했는데요. 시장에 대한 불안감 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과 그죠? 원전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가 이제 그 조선 마스가의 마스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가장 이제 노란봉투법에 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조선주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원전주죠. 아니 조선주하고 자동차죠.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부품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선주와 자동차 산업이 가장 타격을 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조선주들은 뭐 못 올라갔죠. 예, 한국, 조선해양이 많이 떨어졌고요. 해양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 얘네들 누가 팔았나 보면 한국조선해양을 외인들이 역시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현대차를 봐도 외국인들의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동안에 연기금이 오늘도 샀습니다. 그동안에 외인들이 현대차는 계속 꾸준히 기관하고 같이 사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매도를 감행했는데요. 자,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거냐. 그래서 조선과 자동차가 떨어지는 과정에 있고 대신 이제 그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민간 업종에서 만약에 노란봉투법이 되게 되면 로봇주가 이제 대신 이제 대체 작업으로 로봇이 많이 올라갔죠. 로봇이 그것은 이제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산업용 로봇을 배치를 늘릴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커졌다. JP모건도 역시 이날 보고서를 통해서 로봇과 자동화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 대한 정책 수혜 기대감이 선반영됐고 이 모멘텀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현대 기아차는 물론이거니와 미국에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주가 하락을 좀 멈췄지만 지난번에 어제 제가 그 현대자동차의 로봇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렸죠. 따라서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현대차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안 떨어졌는데 조선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죠. 인력으로는 로봇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2030년대까지 삼성전자는 완전 로봇으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20%그 패키징에 관해서만 20% 로봇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조선사들이 수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또 오늘도 호재가 하나 나온 것이 뭐냐면 조선의 그 핵심인 원팀을 이룬 K조선이 캐나다 그 60조 잠수함 사업의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6일 하나오션은 선정됐다.
숏리스트 적격 후보에 선정됐다고.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 사업으로 획득 비용에 대한 유지 보수 정비까지 합산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 규모. 엄청난 일이죠. 최종 상대는 독일의 마린 시스템즈가 그다음에 이번 사업에는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스웨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설정됐다는 거. 최종 사업 후보에 선정됐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되는 거고요. 그거를 해서 조선은 또다시 하나의 그 모멘텀이 작동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한국서 미국의 군함 건조 능력이 갖출 때까지 한국서 배를 갖다가 매수하겠다, 구매하겠다, 전투함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요. 미국이 지금 미 해군이 갖고 있는 군함이 296척입니다. 그럼 24년 말을 기준해서 중국은 얼마냐? 이게 미국입니다. 중국은 얼마냐? 지금 2020년에 370억입니다. 370척입니다. 자, 그러면 건조 능력이 없는 미국으로서는 방법이 없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의 군함을 그저 건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군함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는 정부가 이제 그렇게 트럼프 정부가 발표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는 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지난번에 존스법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그 유로나 한국에서 우방 동맹국이 그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올라갔는데 아직도 통과 안 된 거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도 아주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갖다가 해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의 군함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오늘 한미 정상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는 그 노란봉투법에 대한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로봇 플러스 뭐죠? 공장 자동화 이쪽으로 급격하게 기우는 거 아니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와서 여러분들도 여기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고 이미 발동이 걸렸다 저는 봅니다. 로보티즈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자, 어제 3일 동안이죠. 3일 동안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코닉 오토메이션도 이틀 동안 강하게 올라와 있고요. 그죠? 로봇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다는 것은 새로운 주도주로다가 이것이 아마 노란봉투법에 대한 어떤 반발 거기에 있던 새로운 모멘텀이 작동돼서 아마 가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로봇 종목들이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거는 별로 드뭅니다. 이제 로봇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협동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몇 가지가 있죠.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제가 조금 볼게요. 이것이 이제 아이고 이거는 아니고요. 종류를 좀 분리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전반적인 감속기 기업. 감속기라는 건 뭐냐면 그 관절이죠. 그 로봇의 관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협동 분야입니다. 협동 분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제어기 부분입니다. 제어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생활 로봇이죠.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감속기야 뭐 당연히 관절을 가는 거니까 이제 이게 이제 SPG라든지 그죠? 이런 저 비비테크 SP비테크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그 감속기 분야고, 협동 로봇 대표적인 것이 이제 레인보우하고 그 다음에 그 물류 로봇인 V 원텍 또는 그 다음에 뉴로메카가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어기 분야에서는 역시 RS 오토라든지 아진 엑스텍이라는 것이 제어기 분야고요. 생활 로봇이 이제 대표적으로 온 것이 이제 그 음식점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배달 로봇, 로보티즈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에브리봇,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어쨌든 지금 아마 이렇게 돼서 가장 핵심이 갈 것이 만약 정부에서 AI 인공지능 AI와 플러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성화해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감속기도 그렇고 협동 로봇도 공장 자동화 협동 로봇도 그렇고 생활 로봇에 지금 로보티즈는 배달 로봇과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반 물적 분할을 하면서 또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게 아니야. 이게 LG 로봇 그 자회사죠. LG 로봇이 인수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로봇 종목들이 급격히 지금 상승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갈지는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로봇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요게 이제 바로 서빙 로봇이죠.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요게 이제 뭐냐 하면 그 통신이면서 동시에 감시 로봇, 그죠? 요게 이제 보통 그 자동화 로봇으로다가 음료수를 따른다든지 커피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되고요. 요게 이제 배달 로봇으로 아까 위에서 요거하고 똑같은 거지, 서빙 로봇이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요것이 이제 협동 로봇으로다가 이제 자동화, 전종 자동화를 가기 때문에 요 관절 들어가는 것이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 SPG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거고요. 뭐 이거 서빙 로봇입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나오는 음식점 같은데 우리 가면 늘 볼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로봇 시대가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그죠? 또 지금 새롭게 주도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모멘텀이 작동이 되면서 그 노란봉투법과 같이 연결해서 이것이 수혜주로다가 좀 당분간 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지금 뭐 레인보우 같으면은 뭐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과거에 어떤 전문가가 뭐 로봇 시장은 너무 적어서 갈 길이 크지 않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바닥에서부터 지금 얼마가 있나요? 바닥에서 레인보우가 지금 816% 갔습니다. 근데 뭐 시장이 끝났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유료원들이 아마 더 가야 된다. 뭐 좀 로보티즈도 지금 상당히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가서 지금 얼마인가요? 바닥에서 자그마치 511%가 나갔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주도주로 갈지 그것을 새롭게 판단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로봇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것이 결국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것이 더 큰 작동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당분간 더 갈 것으로 보고 아마 수익이 더 커질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살지요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서 새로운 주도주 변화를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제가 쉬고요. 목요일날 무료 방송에는 제목을 어떻게 갈 거냐 하면 저 신정부 경제 성장 전략의 정부 정책에 순응하라 이런 제목하에 여러분하고 같이
또 공부할까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내용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이 투자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